큰일 났죠. 뻔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시거 차관보랑 얘기한 거 보면은 한국이 3대 반정부 세력이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자들, 또 하나는 성직자들, 또 하나는 정치인들. 셋 때문에 한국에 하여튼 민주주의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성직자가 미국의 성직자는 낙태 반대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 성직자는 뭐 정부 전복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고 정치인들은 뭐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때 사실 경제는 잘 돌아갔거든요. 10%씩 성장하니까 경제 잘 돌아가니까 핑계거리 없으니까 개헌으로 시비 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6.29 직전만 해도 전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해서 반감이 워낙 전두환 대통령이 심해서 이렇게 6.29 선언한 게 어떻게 보면은 코페르니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이라도 되는 게 6.29의 기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29 선언 닷새 전에 지금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건 민심을 못 읽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또 이 시민들을 반란 세력으로까지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와 이제 정말로 이런 일종의 뭐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공보 비서관에 했던 김성익 씨 주장에 따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군대 투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비밀문건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 투입을 여러 차례 검토했다고 하고 네. 미국도 여러 차례 말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모션이었다 뭐 이럴 수도 뭐 이제 그런 있고. 설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로 봐서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꺼내놓고 검토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6.29가 정말 위험한 상황을 이제 피하고 민주화의 새 길로 이제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29를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도. 그래서 제가 이종찬 옛날 네. 저 국정원장 그 당시 6.29 당시 실세였죠. 물어봤어요. 100명이 했다는데 정말 한 명이 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감독 전두환, 주연 노태우 뭐 이렇게 연출한 거다. 예. 감독은 전두환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 확실한 거는 공을 노태우한테 좀 넘긴 거, 예, 주연으로 해서 나한테 자기는 반역을 해라 이러고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사석에서는 배신감에 많이 몸을 부르르 떤대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밀었는데 되자마자 노태우 되자마자 나를 백담사로로 보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정치 자금 뇌물도 액수도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군인